이정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장관님, 어저께 보도를 통해서 이 메디안 치약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으셨죠? 어제는 못 들었고 오늘 아침에 오늘 들었습니다. 아침에, 예. 제가 지금 막 이거 준비한다고. 예. 의약 예품인 이 치약에는 CMIT, MIT라고 하는 제품, 물질을 쓸 수 없도록 우리나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안 치약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드는 치약 11종에 CMIT, MIT 혼합 물질을 사용한 그 물질이 0.2 ppm이 함유되어서 일반 국민들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어저께 저희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를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CMIT, MIT라고 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경구, 경피, 흡입 등의 급성 독성이 매우 강한 유독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그 CMIT, MIT가 함유되어 있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 환경청에서는 CMIT, MIT가 비염을 발생시킬 수 있고, 국제적인 연구에 따르면 변기 세정제로 쓰거나 페인트 칠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공기 중에 노출되게 되면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안면 발진, 비염, 기침,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살생물제로 사용되는 CMIT, MIT가 의약예품 이외에도 다양하게 우리 생활용품 속에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을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떤 제품들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지금 장관님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악 중에 계십니까? 예, 치약이나 구강청결제 이런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식약처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 두 개를 혼합해서 물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던 미완상사의 경우에는 CMIT, MIT가 그런 물질인지는 몰랐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납품을 받았던 아모레퍼시픽은 미완상사에서 이 계면활성제를 구입해서 치약을 쓰는데 사용했지만 거기에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는 또 몰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CMIT, MIT를 치약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있었지만 이것이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미원상사도 아모레퍼시픽도 어디에서도 이 유독물질이라는 것도 몰랐고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밝혀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화학물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전혀 정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어 있는데 환경부가 이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 정보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조금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학물질과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관련 정보를 하위 사용자가 정보를 요청을 할 때만 상위 그 공급자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위 공급자가 하위 그 사용자에게 이 화학물질을 판매를 할 때 우리나라 SK케미컬 같은 이런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공급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화평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것처럼 제품과 물질과 또 처리 제품 이런 게 다 각각 그 관련 부처에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통합을 하는데 지금 일단 이 단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위 정보자가 요청할 때만 상위 공급자가 하위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만 상위 공급자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평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화평법 개선할 때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줘야지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뿐만 아니고 그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미연상사가 CMIT, MIT로 혼합해서 만든 마이콜린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30개 업체 납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약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렌징 폼이라든가 쉐이빙 폼이라든가 구강 청결제라든가 이런 것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지금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식약처 관리 대상이다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환경부가 공기청정기 OIT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런 정말 이 생활 모든 용품에 어떻게 사용됐을지 국민들이 상당히 공포스러워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 개선이나 이렇게 이제 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의약외품과 관련된 이거는 이제 식약처가 관련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저 치약 이것도 이제 네 맞습니다. 식약처가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전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었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환경부가 이번에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식약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시급하게 움직이셔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풍공법 산하에 관리됐던 많은 제품들이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죠.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KC 신고 시에 제품의 성분과 배합비 그리고 신청 제품에 포함된 유해 물질의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이 관리 대상들이 풍공법상에서는 운동용 안전모 하나만 남겨놓고 전부 어디로 이관됐어요? 환경부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부로 이게 오면서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그리고 신청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 네, 관련 제출 의무화 조항이 합병법상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풍공법에서 관리되던 제도가 품목은 환경부로 왔는데 오히려 그 관리 시스템 자체는 다 누락돼 있으면서 지금 하위법률은 고시에 반영이 돼 있다. 고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합병법 전체를 정확하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살생물제 관련 법 만드는 거 하고 또 이제 살생물제법에서 포괄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화관법이나 합병법 관련되는 그것도 같이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가습기 특이고 서재수선도 받고 해서 그걸 할 예정입니다. 할 때 그런 걸 다 넣겠고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물질 유통량이나 화학물질 제조 사용 이런 거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화평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하고 있고 그게 들어간 제품에 관해서는 이제 그 제품의 관장 부처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각지대도 있고 이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 묶어 가지고 농약이라든지 의약품이나 이런 거 완전 관련 부처가 정해져 있는 데는 거기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외에는 전부 하나를 몰아서 하는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치약에 안 된다, 구강청정기에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CMIT, MIT 물질 자체에 대한 규제 사항들도 함께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